QQQ QLD TQQQ 투자자가 지금 봐야 할 건 오늘 나스닥이 몇 퍼센트 올랐느냐가 아닙니다. 진짜 봐야 할 건 기업들이 어디로 도망가고 있느냐입니다.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지역 사랑을 말하고 고용을 말하고 애국을 말하지만 기업은 결국 숫자를 봅니다. 세금이 얼마인지, 규제가 얼마나 빠른지, 전력이 안정적인지, 땅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인허가가 몇 달 만에 나는지 이 조건을 보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대기업들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테슬라, 오라클, HP, 찰스 슈왑, 그리고 삼성전자까지 목적지는 텍사스입니다. 이건 단순한 본사 이전 뉴스가 아닙니다. QQQ QLD TQQQ 투자자에게는 돈의 지도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먼저 세금부터 보겠습니다. 미국 연방법인세율은 21%입니다. 어느 주에 있든 기본으로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각 주가 별도로 법인세를 붙입니다. 여기서 기업의 운명이 갈립니다. 텍사스는 주 법인세가 없습니다. 대신 매출 기반의 프랜차이즈세가 있는데 일반적인 세율이 0.75% 수준입니다. 반대로 뉴저지는 법인세율이 11.5%입니다. 연방 법인세 21%에 뉴저지 법인세 11.5%를 더하면 명목상 32.5%입니다. 같은 미국 안에서 사업을 해도 텍사스에 있느냐, 뉴저지에 있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개인에게 1% 차이는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에게 10%포인트 차이는 수천억 원, 수조 원의 문제입니다. 그 돈이면 AI 서버를 더 깔 수 있고, 데이터 센터를 더 지을 수 있고, 반도체 공장을 더 빨리 돌릴 수 있고, 자사주 매입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세금 차이는 이익 차이가 되고, 이익 차이는 주가 차이가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기업이 세금만 보고 움직이겠냐고요? 맞습니다. 세금 하나만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텍사스는 세금만 싼 곳이 아닙니다. 기업이 커지기 좋은 조건을 한꺼번에 갖춘 곳입니다. 첫째, 규제가 적습니다. 캘리포니아와 뉴저지가 환경규제, 노동규제, 인허가 문제로 기업을 묶어두는 동안 텍사스는 기업에게 빨리 하라고 길을 열어줍니다. 사업에서 속도는 돈입니다. 공장 허가가 1년 늦어지면 그건 단순한 1년 손실이 아닙니다. 경쟁사가 먼저 시장을 먹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금리가 오르고 인건비가 오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느린 인허가가 곧 비용입니다. 둘째, 땅과 전력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AI 시대에는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반도체 시대에는 대형 공장이 필요합니다. 클라우드와 물류 자동화에는 넓은 부지와 안정적인 전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전력은 새로운 석유입니다. 엔비디아 칩만 있다고 AI가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하고 그 데이터 센터를 돌릴 전기가 있어야 합니다. 반도체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장을 짓는데 땅이 필요하고 장비를 돌리는데 전력이 필요하고 생산 라인을 확장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텍사스는 이 조건을 제공합니다. 셋째, 주정부가 먼저 나섭니다. 텍사스는 기업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보조금, 세금 인센티브, 규제 완화, 빠른 인허가를 묶어서 제안합니다. 기업 유치를 이벤트로 하는 게 아니라 주 정책의 중심에 둡니다. 이게 무서운 차이입니다. 성장하는 지역은 기업에게 와달라고 말합니다. 정체되는 지역은 기업에게 더 내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차이가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몇 년 지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쪽에는 본사가 생기고 데이터 센터가 생기고 협력업체가 따라오고 고소득 직원이 들어오고 식당과 호텔과 부동산이 살아납니다. 다른 한쪽에는 떠난 기업의 빈 사무실과 줄어든 소비만 남습니다. QQQ가 강한 이유는 단순히 기술주라서가 아닙니다. 그 안에 기업들이 더 낮은 비용, 더 빠른 투자, 더 큰 시장, 더 좋은 인프라를 찾아 계속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비용을 줄이면 이익이 남습니다. 규제가 줄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전력이 안정되면 데이터 센터를 확장합니다. 땅이 확보되면 공장을 짓습니다. 인허가가 빠르면 경쟁자를 앞섭니다. 이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면 매출이 되고 마진이 되고 주가가 됩니다. QLD TQQQ 투자자는 특히 이 구조를 봐야 합니다. 레버리지는 하루하루 감정으로 버티는 게 아닙니다. 구조를 믿고 버티는 겁니다. 구조를 못 보면 조금만 흔들려도 팔게 됩니다. 오늘 하락하면 끝난 것 같고 내일 반등하면 다시 사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시장에게 끌려다닙니다. 하지만 기업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보면 질문이 바뀝니다. 왜 빠졌느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기업들이 더 돈 벌 수 있는 조건으로 가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뉴저지가 지금 겪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뉴저지는 원래 좋은 위치였습니다. 뉴욕과 가깝고 인재가 많고 한인 사회도 크고 북미 사업을 관리하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삼성전자 북미 총괄법인도 1985년부터 뉴저지에 있었습니다. 거의 40년 동안 뉴저지를 북미 사업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작년에는 잉그로드 클리프스세의 본사 개소식까지 열었습니다. 건물 임대 계약도 2034년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소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텍사스 이전을 결정했습니다. 이 장면이 핵심입니다. 삼성이 뉴저지를 싫어해서 떠나는 게 아닙니다. 오랜 역사도 있고 지역사회와 관계도 있고 새 사무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떠납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정으로 움직이지 않고 조건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2024년 6월 뉴저지 머피 주지사가 법인세를 9%에서 11.5%로 올렸습니다. 삼성은 그때 바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기다렸을 겁니다. 새 주지사 선거가 있었고 당선된 미키 셰릴 은 증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업도 한 번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책 방향을 보고 비용을 계산하고 대안을 비교합니다. 그런데 올해 3월 첫 예산안에서 기업세 부담을 늘리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법인세 공제 축소, 손실 공제 한도 제한, 기업 부담 증가가 들어갔습니다. 뉴저지 상공회의소에서도 놀랐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달 뒤 삼성의 텍사스 이전 결정이 나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기업이 경고음을 듣고 움직인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삼성 직원 1200명이 빠져나가면 단순히 사무실 하나가 비는 게 아닙니다. 직원들이 매일 밥 먹던 식당, 커피 마시던 카페, 출장자가 묵던 호텔, 협력업체가 드나들던 사무실, 지역 서비스업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기업 하나는 건물 하나가 아닙니다. 기업 하나는 소비 생태계입니다. 월급이 지역에서 돌고 협력업체가 붙고 방문객이 오고 상권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기업이 떠난다는 건 지역 경제에서 심장이 빠지는 일입니다. 이걸 투자자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QQQ가 강한 이유는 단순히 기술주라서가 아닙니다. 그 안에 기업들이 더 낮은 비용, 더 빠른 투자, 더 큰 시장, 더 좋은 인프라를 찾아 계속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비용을 줄이면 이익이 남습니다. 규제가 줄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전력이 안정되면 데이터 센터를 확장합니다. 땅이 확보되면 공장을 짓습니다. 인허가가 빠르면 경쟁자를 앞섭니다. 이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면 매출이 되고 마진이 되고 주가가 됩니다. 삼성이 텍사스로 가는 건 삼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테슬라가 텍사스로 간 것도, 오라클이 텍사스로 간 것도, 찰스 슈왑이 텍사스로 간 것도 같은 흐름입니다. 세금이 낮고 규제가 적고 땅이 넓고 전력이 있고 정부가 기업을 부르는 곳으로 돈이 갑니다. 이 흐름 위에 AI가 있고 반도체가 있고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QQQ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가만 보고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가격 뒤의 방향입니다. 기업이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가? 기업이 더 빠르게 투자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는가? 정부가 기업을 붙잡을 조건을 만드는가? AI와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가 커질 전력과 땅이 있는가? 이걸 봐야 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에게 국내에 남아라, 투자해라, 고용해라 이렇게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이 머물 이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세금, 규제, 전력, 인재, 인프라 이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구호로 기업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애국심으로 반도체 공장을 짓게 할 수 없습니다. 감정으로 데이터 센터를 세울 수 없습니다. 기업은 조건을 보고 움직입니다. 돈도 조건을 보고 움직입니다. 개인 투자자도 똑같습니다. 돈을 벌고 싶다면 열심히만 외칠 게 아니라 조건을 바꿔야 합니다. 같은 월급을 받아도 어디에 돈을 두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집니다. 같은 하락장을 만나도 어떤 구조를 믿고 있느냐에 따라 누군가는 손절하고 누군가는 기회를 준비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매일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움직이는 방향을 읽고 그 방향에서 버틸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텍사스로 향하는 기업들의 이동은 단순한 이전 뉴스가 아닙니다. 자본주의가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조건이 좋은 곳에 돈이 모입니다. 조건이 좋은 기업이 살아남습니다. 조건을 읽는 투자자가 끝까지 갑니다. 오늘 주가가 흔들려도 이 큰 흐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기업은 이미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돈은 어디로 가는지 말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우리는 그 움직임을 읽어야 합니다. 주가는 흔들려도 구조가 좋으면 기업은 결국 성장합니다. 기업의 이탈과 이동을 읽어야 우리의 투자가 바뀝니다. 기업은 비용이 높은 곳을 떠나 경쟁력이 높은 곳으로 갑니다. 낮은 세금, 빠른 인허가, 저렴한 땅,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력,
확장성 있는 인프라, 이 조건이 결국 더 낮은 비용과 더 큰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이 흐름 위에 AI와 반도체가 있습니다. 기업 이동은 결국 데이터 센터, 반도체, 전력 인프라 확장으로 이어집니다. 기업 이동, 핵심 인프라 확장, 지속 가능한 성장, 이 모든 흐름이 QQQ의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한국도 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을 붙잡는 것은 구호가 아니라 세금, 규제, 전력, 인재, 인프라입니다. 기업이 떠나지 않는 나라, 더 많은 기업이 선택하는 나라, 정책이 바뀌면 미래가 바뀝니다. 구호로는 기업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애국심보다 조건, 감정보다 숫자, 말보다 환경이 중요합니다. 기업은 환경을 선택합니다. 성장하는 곳에 미래가 있습니다. 소음보다 방향을 보십시오. 오늘의 등락보다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읽는 사람이 덜 흔들립니다. QQQ, QLD, TQQQ도 구조를 읽을 때 버틸 수 있습니다. 소음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방향을 읽으십시오. 좋은 자산에 머무르십시오. 복리의 힘을 믿으십시오. 좋은 조건에 돈이 모이고 좋은 조건에 기업이 살아남고 그 흐름을 읽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